이거 생각보다 무시 못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티 익스플로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정부 고산지구엔 누가 살면 좋을까 2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대중교통 인프라나 아니면 위치를 고려했을 때 어디에 생활권을 두신 분들이 살면 좋을지 이야기를 했었죠.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집값을 좀 이야기해보면서 여기가 내가 살기 적절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산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입주한 아파트보다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되는 곳도 있고 분양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들은 올 하반기 혹은 연말에 지금 분양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집값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은 고산지구를 평소에 관심 안 가지셨어도 이런 동네도 있구나 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대부분 분양 받으려면 한 곳만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산지구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분양을 받는다거나 분양이 끝난 아파트들의 분양권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분양권을 사도 지금 당장은 입주를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로서 이제 이미 분양이 끝난 곳들의 분양권 거래하는 그 가격들을 봤을 때 30평대 아파트들 평균 한 11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들 있죠. 30평대 초반대. 이런 동네의 평당 가격은 한 1000만 원을 웃도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들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산지구에 또 재밌는 점이라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남북으로 긴 동네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남북 간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변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변의 민락 2지구랑은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민락 1지구, 자 민락 1지구라고 원래 부르진 않았죠. 민락지구였다가 이제 민락 2지구가 생겨서 이제 이곳이 이제 민락 1지구처럼 됐는데요. 원래 있던 곳은 민락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아파트들이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민락동보다는 고산지구가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남양주 청학리보다도 조금 더 비싼 편에 속하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0평대 아파트를 3억대에 살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무시 못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30평대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굉장히 인플레가 심합니다. 수도권 대부분 동네에서 30평대 아파트랑 40평대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20평대 아파트랑 30평대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꽤 크다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가 한 명이거나 없는 부부한테는 25평이 인기가 좋고 애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기면은 또 30평대 인기가 좋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40평대 아파트는 평수 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와 40평대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편인데 고산지구엔 제가 알기로 40평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공공주택 지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것도 고산지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점은 무엇이냐면 3억대의 새 아파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새 아파트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낡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집 구조도 맨날 바뀌잖아요. 그런 이유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 트렌드에 따라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아파트를 만들죠. 그게 바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겨울에 냉난방도 훨씬 잘 될 거라고 믿는 경향도 있고요. 제 경험상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중간에 참 보일러도 고치고 참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쳤습니다. 지금도 집에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새 아파트 입주하면은 주어진 관리비에 뭐 수리하는데 돈이 딱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도 집 수리하는 것보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리비나 이런 거를 향후 몇 년 동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30평대 아파트를 3억대에 들어간다? 이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를 설명할 때 보여드렸다시피 서울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입지적 특성에서 나오는 매력 포인트도 있어요. 뭐냐면 자, 서울하고 붙어있는 경기도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의정부를 비롯해서 안양, 고양, 구리, 하남 이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경기도 땅을 봤을 때 그렇게 새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몇 개만 나열해도 서울하고 맞닿아 있는 경기도 땅에 제가 방금 언급한 하남 정도 말고는 새 아파트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서울하고 이 물리적 거리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도 오래전부터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옆에 꼭 살고 싶다, 그리고 새 아파트도 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도 관심 가져볼 만하냐면 고산지구 인근에 거주하신 분들 있죠. 의정부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 노원구, 도봉구 이 일대에 거주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죠. 오래 살았던 동네가 뭔가 좀 마음이 편하죠. 사실 노원, 도봉, 의정부, 시가지 일대를 생각하면은 새 아파트가 희귀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조용하고 공기 좋고 새 아파트를 더 많은 투자 없이 한번 이사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저도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이것저것 할 때마다 세금이 많이 붙어갖고 솔직히 이사 가는 게 마음 먹은 거에 비해서 실천이 쉬운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이제 새로운 동네 가서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기존에 내가 살았던 환경과는 너무 달라지는 건 싫다. 이런 분들도 매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있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전세로 할 거냐 아니면 집을 사고 시작할 거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동네 전세 가격으로 여기는 집을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면은 집을 사는 거랑 전세로 있는 거랑은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에 사는데 하나 바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러면 좀 많이 아쉽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집을 살 수 있다? 이것은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신혼부부 중에서 꼭 이제 집을 사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고산지구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아파트들은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한 30평대 아파트와 20평대 아파트가 이제 주를 이루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평수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으로 서울하고 별로 멀지 않고 새로 생긴 도로 인프라들 나쁘지 않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장점 언급할 만한 게 있네요. 의정부는 경기도에서도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지역인데요. 고산지구 살면은 좀 동네가 낡은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곳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던 동네고,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별로 오래된 동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새로운 동네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점과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산지구에 누가 살면 좋을까 2부 아파트 가격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거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참 집 가격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경제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아파트 가격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가격을 말하는 게 참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집값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미래와 전망은 제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차후 올라올 미래와 전망 영상도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상으로 정말 이렇게 참 이 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